자, 안녕하십니까. 해운여학원 대릭쌤입니다. 편안하게 여러분과 대화하는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케이스 스타디라고 해서 저희 학생 실제 입학 사례를 가지고 아시아권 대학 중에서 우리가 진학 가능한 약대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를 졸업했죠. 그래서 바이오, 캠, 잉글리시 B를 하이어 레벨 선택했고, 스탠다드 레벨에는 매스 AA, 코리안 A,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선택해서 44점 맞은 학생이에요. 이 활동이 이렇게 쪽쪽 추가가 돼서 결국에는 싱가포르 약대 NUS 퍼머시를 지원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학생의 특징을 좀 보면 저희가 조교육을 보내서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된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 워낙 활동적이었어요. 태권도도 잘하고 뭐 댄스도 잘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 또 특징이 약간 그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 있죠.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게 욱하는 성격도 있었던 친구인데, 어쨌든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저는 PG가 42점 나와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 항상 공부를 잘했는데 프리디클에서 42점 나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대신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44점까지 올린 친구라 보시면 됩니다. 또 이 학교의 특징, 이 학생의 특징을 보면 매스 AA를 스탠다드 레벨로 들었어요. 보통은 약대를 지원하는 친구라든지 상위권을 지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은 아시죠? 하이어 레벨로 매스 AA를 붙었는데, 이 친구는 당시에 하이어 레벨보다는 스탠다드 레벨로 들어가는 게 고득점을 받을 때 좀 유리하다 판단해서 저희가 하이어 레벨 스탠다드를 내렸고요. 이 친구도 특징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9학년 10학년 때까지 11학년 초반까지는 영국 의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영국 의대를 준비하시려면 뭐 비맷이나 유켓이나 뭐 MMI 인터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혼자 유학을 가 있다 보니 그런 거 준비하기가 너무 활동적인 친구라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저희가 미국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프리메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학 전문대학원을 가는 과정이 싱가포르에도 있는데, 싱가포르에는 NUS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학과가 미국의 프리메디 과정과 흡사한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가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프리메디라는 게 생명공학,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게 생명화학이나 생명공학 쪽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약대로 가자. 어머님 퍼머시로 한번 가죠 했더니, 처음에 그 학생 선생님 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이상한데 생각하다가 곧 수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NUS 약대에 진학을 했고, 지금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싱가포르에서 약대를 졸업하시면, NUS 약대를 졸업하시면 국내로 와서 약사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즉, 영국 약대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보험심사원에서 보험심사 예비고사, 본고사 본다고는 하지만, 싱가포르 약대인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국내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죠. 문제는 너무 입학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싱가포르에 가면 약대는 NUS 퍼머시 딱 하나입니다. NUS에 봐도 제약학과라든지 아니면 NTU에 가도 제약 관련된 과가 있는데, 거긴 엄밀히 말하면 약대는 아니고 제약 관련된 회사기 때문에, 과기 때문에 제약회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약사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약대를 좀 정리를 하면, 싱가포르 가면 NUS 퍼머시 하나 있고요. 홍콩에 가면 HKU, 그리고 중문대, 딱 아시아권의 약대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세 학교의 입학 규정을 보면서 저희가 입학 가능한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는, 여기는 NUS 입학 규정이에요. NUS 입학 규정 보면, 저희가 뭐 GC A레벨 해당되는 친구를 한다면 H2, 즉 A2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내셔널 아이들은 거기에 반드시 바이오나 피직스나 수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케미스트리를 포함시키셔야 돼요. 즉, 약대 가는 친구들은 캠을 하이어 레벨 또는 시니어 레벨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 자, 보세요. IB 디플로마를 보시면
하이어 레벨로 케미스트를 반드시 포함을 시키시고 and very good pass, NUS에서 말하는 very good pass라는 의미는 7점입니다. 6점도 거의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7점 케미스트리로 7점 맞고 그 다음 바이오 또는 피직스 또는 매스를 하이어 레벨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캠바이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즉 캠바이오가 또 7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NUS에서 합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NUS 같은 경우는 지금 IB 디플로마 전형 말씀드렸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는 SAT AP 전형 학생들이에요. 보면 간단해요. 졸업을 했거나 졸업 예정자들인 경우에도 반드시 SAT가 필요하고 SAT 또는 ACT with writing 둘 중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AP 3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AP 3과목은 기본적인 규정이 calculus BC를 포함한 3과목이에요. 그럼 밑에 보면 퍼머시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반드시 케미스트를 포함하니까 calculus BC는 일반 규정은 다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캠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피직, 매스매틱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AB 안 하셔도 인정 안 해주면 빼면 결국에 SAT AP 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라 한다면 SAT 플러스 칼큘러스 BC 그리고 케미스트리 그리고 나머지 두세 과목을 관련 과목을 붙여주면 일단은 지원 가능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NUS에서 말하는 그 입학 요강이었고요. 지금 보이는 규정은 홍콩대 HKU에서 바라보는 입학 요강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하이어 레벨의 케미스트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 만약 그 미니멈 점수가 36점이라는 거 36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이시는 게 SAT 1300 미니멈 1300 이상이고 AP 과목 3과목 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케미스트리는 반드시 서브젝트 테스트 또는 AP를 붙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 준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되는 건 이거예요. Additional Requirement에 보면 Good Working Knowledge of Cantonese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Cantonese 이게 광동어라고 얘기하고 현재 홍콩에 쓰는 언어인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만다린으로 들어갔다 만다린에 다시 빠지고 캔토니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들어가면서 웬만한 국내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차인스 정도 아니면 만다린 정도만 들어가면 HL 뭐 그냥 스탠다드 레벨로 차인스 B 정도 지원 공부한 친구라면 한번 밀어붙여 보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문대 규정을 볼게요. 중문대를 봐도 그 파란색 칸을 보시면 파머시가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어 1 지원 가능하고요. 시니어 레벨 안 받아주고 메인랜드 애들도 지원 가능하고 오버시스 자 외국인 학생들도 1학년 지원으로 파머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아 근데 뭐죠? 밑에 보면 knowledge of 차이니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럼 차이니스 B를 하면 돼요. 아니면 HSK 6급 정도 있으면 지원 가능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캔토니스가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저걸 언제 확인하냐면 1차 합격 후에 인터뷰 때 너가 캔토니스를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봅니다. 거기서 이럴 수 있어요. 중문대 정도 되면 내 차이니스 B를 했고 또는 HSK 6급을 했고 또는 AP로 차이니스 5점을 맞았고 충분히 내가 캔토니스 와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뻑뻑 우기시는 거죠. 그러면 저가 볼 때는 중문대 입장에서도 이 학생 받을까 말까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 요번에 한번 저희 학생들 중에 여기 해당되는 학생이 있어서 한번 중문대 정도 약대를 한번 지원해 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국내 약사 자격증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나라 약사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 정규 대학을 졸업한 자들에 한해서 우리나라 보험심사원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예비고사 그리고 예비고사 통과하면 국내 약대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본곳에 보는 규정이에요. 그럼 저 생각할 때 아직 저가 이거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NUS라든지 홍콩대, 중문대라고 한다면 영국의 어느 의대, 호주의 어느 의대보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정규대학교, 정규학교에서 지원해서 결과를 받은 약사기 때문에 저 생각은 충분히 국내에 와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싱가폴 NUS 약대 지원에서 좋은 결과 받고 다니는 학생 케이스를 기준으로 아시아권에 있는 약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예요. 이 정도니 여러분들 홍콩이나 싱가폴 쪽에 내가 약대를 한번 지원해 볼까 하는 분들은 이 영상제로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